천천히. 자, 오늘은 누리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불렀겠지? 뭘 아직 창피해. 아직 창피해. 안녕하세요. 슈퍼커플의 고영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줄곧 거의 저희 둘이서 라이딩을 하는데, 이 시기쯤에 저희가 대전 기반에 만들어진 오픈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커브 라이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커브 외에도 이렇게 저배기량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분들과 단체 라이딩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제 약속 장소에 이제 가는 이제 도중인데, 저희가 집을 나서자마자 제일 먼저 들린 곳은 바로 주유소입니다. 주유는 이게 단체 라이딩이 있는 날은 항상 약속 만나기 전에 가까운 주유소를 들려서 기름을 가득 풀로 넣어주시는 게 에티켓이에요. 왜냐면 보통 단체 라이딩을 할 경우에는 좀 장거리를 간다거나 좀 오래 타고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름을 미리미리 가득 넣어주고 약속 장소에 가시는 거를 습관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는 유성 맥도날드에서 아마 만나기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나왔네 다. 저 뒤에 C125도 보이고 노란색 커브도 보이고, 팀원들이 보일 때는 모자이크를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 둘만 나오는 앵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우리 유튜브 할 생각이었었나? 이 당시에 유튜브는 우리는 슈퍼커브를 살 때부터 유튜브를 할 생각이었지. 근데 우리가 이 단체 라이딩을 할 줄을 몰랐지, 이 시기에. 그치. 나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였어. 단체 라이딩을. 그 단체 커브? 오픈 채팅도 처음 해봤고, 오픈 채팅 들어가 있는 거는 그것도 처음이고, 진짜 모험을 했지 그때 이때.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채팅방에. 정말 둘만 다니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달리는 건데 진짜 재밌긴 했어. 전날 정말 크게 한 방이었죠. 공주로 갈 겁니다. 공주로. 유성에서 만나서 공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이제 보통 단체 라이딩을 하게 되면 제일 길을 잘 알고 또 베테랑 경력을 가진 분이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 선두는 뭐라 그러더라? 몰라요? 그 선두에 서는 사람을 로드라고 불러요. 로드라고 그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제일 초보자가 보통 서게 됩니다. 로드를 졸졸 쫓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아마 섰을 누리가 거예요? 두 번째 섰었지 이때. 누리가 두 번째 쓰고 내가 세 번째쯤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몇 명이가지고 그때 한 7, 8명?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가 7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 날입니다. 이쪽은 이제 대전 그 유성 쪽을 지나서 현충원 가는 길입니다. 현충원 쪽을 경유해서 공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때가 처음 장거리기도 했네요? 커브 타고 제일 멀리 나갔던 때. 여기 보면 뒤에도 아마 저기 커브도 보이고, 지금 내 몸에 가려가지고 오빠 몸뚱아리에다가는 가려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가려지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몸자이크 저절로 이런 식으로 일단 쭉 가게 됩니다. 내 다리 날씬하게 나오네. 팔도 길어요. 이게 좀 시원해 보이는 거. 단체 라이딩은 혼자나 둘이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몇 가지 규칙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몇 가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눈여겨보실 부분이, 또 게시판을 보면 거의 60km 전후로 유지할 거예요. 혼자 다니거나 둘일 정도 이렇게 다닐 때는
그냥 도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차량의 흐름에 맞게 한 60에서 7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체 라이딩을 할 때는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바이크를 타는 경력도 다 다르고 실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60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60 언저리에서 달리게 돼요. 그래야만이 제일 앞에서 가는 사람과 그리고 제일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부담 갖지 않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단체 라이딩을 할 때는 과속하지 않고 항상 60 전후로 60을 넘지 않게 60 넘지 않게 해서 달려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날 로드를 서주셨던 분이 바이크 경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아주 즐겁게 다녀왔던 길이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정말 너무 편하게 갔다 왔고 그 앞에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천잡. 맞아. 우리가 안 좋았던 경험도 한 번 있었잖아요. 막 앞에서 갑자기 길을 바꾼다거나 예고 없이 그리고 혼자 막 질주한다거나 이랬는데 진짜 이날은 이분은 너무 부드러웠어요. 다 너무 친절했고 편안하게 정말 로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앞에 선두 이분이 어떻게 팀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 그날의 라이딩이 완전히 달라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드에 서시는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체 라이딩은 해보는 게 오토바이 어떤 매너도 배우고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만 탈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다른 분들은 저렇게 운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같이 달리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걸 많이 배웠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뭐 그런 거. 그리고 정말 우린 나가서 배웠나 정말 하면서? 하면서 배웠지. 우린 몸으로. 왜냐면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단체 라이딩을 할 때 또 한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보면 제일 선두가 약간 도로의 약간 왼쪽에 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른쪽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 번째가 왼쪽에 이렇게 지그재그 1번, 2번, 3번 그리고 제 뒤로는 아마 제 오른쪽에 쓰겠죠. 4번 이런 식으로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대열을 갖추게 됩니다. 이래야 달리고 있을 때 만에 하나 급정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2번보다는 3번이 왼쪽에 있으니까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 2번의 왼쪽 자리 공간이 이 부분에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달릴 때 그러니까 급정거를 하더라도 충돌을 할 확률이 약간이라도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라이딩을 할 때는 대열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대형을 갖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선두 같은 경우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왼쪽으로 항상 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러면 2번이 항상 오른쪽을 갖춰주는 게 좋고 만약에 서로 간에 어떤 그 통신이 좀 잘 안 돼서 2번이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 그럼 3번이 오른쪽으로 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열들을 번호 순서에 맞게 좀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확실하게 서로 약속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단체 라이딩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단체 라이딩의 하나의 그냥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중간에 자기가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안 정해지고 막 우왕좌왕 출발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그 어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좀 또 헷갈리고. 맞아. 1번, 2번, 3번, 4번 이 대형이 정해졌을 때 절대로 앞 사람을 추월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대열이 막 흐트러지고 되게 위험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가다 보면 신호등도 분명히 있고 대열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대열이 번호 순서가 정해지면 절대로 앞 사람을 추월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에 어떤 컨디션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몸이 안 좋다거나 그날따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바이크가 약간 상태가 안 좋다거나 그렇게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앞뒤 사람과 얘기를 해서 대열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이제 약간 정차해가지고 쉬는 타임 때 조절을 해야겠죠.
이때는 다 같이 통신이 안 돼서 수신호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수신호 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바이크 단체 라이딩 할 때 서로 간에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신호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은 오토바이 수신호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많이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하셔서 오토바이 수신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 라이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전에서 공주로 넘어갈 때 지금 왼쪽 차선을 보통 타게 되는데 저희는 여쯤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공주로 넘어가는 구도로가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탈 때는 항상 저쪽으로 다니다가 오토바이니까 이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산길이라든가 시골길을 돌아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분이 길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여기 앞에 위험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이렇게 켜주죠.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 나오면 되고 돌고 돌아서 그냥 경치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바이크를 탄다는 거는 자동차를 살 때와 달리 너무 즐겁습니다. 운전이 정말 즐거워요. 물론 자동차 운전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바이크를 타면 바이크를 타는 그 재미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이쪽도 아마 뒤에 잘 따라오고 계시겠지. 뒤에도 몇 분 더 계신데 제 몸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3시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안 보여.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은 안 나오면은 저희가 모자이크를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율로에서 딱 들어가면 이제 산길 바닥에 이정표 보이죠? 공주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길이 이뻤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산길로 이제 접어들어요. 근데 우리 그 뒤로 이거 뒤로 공주 가본 적이 없다? 그러게 이 길 처음 타면서 와 이쁘다 여기 자주 다녀야겠다 그 얘기를 계속 되뇌었는데 결국 이때 간 뒤로 이 길을 지금 달려본 적이 없어요. 공주 가는 길은 차가 하도 많고 빠르게 달려서 되게 위험한데 여기는 진짜 차도 없고 경치도 좋고 코너도 많고 완전 좋습니다. 좋은데. 네. 맞아요. 코너가 정말 좋았어. 코너링하기도 재밌고 일단 차가 없어서 너무 달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냥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위쪽이라 아래 보일 텐데 안 보이나? 아래쪽? 아직 안 올라갔나? 산 위쪽이잖아. 아래 막 도로 보이고 그랬는데 아마 카메라에서는 안 찍혔을 수도 있어. 저 코너 재밌어. 바이크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코너링이 재밌다고 너무 무리해서 과속을 하거나 속도를 안 줄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처음에는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잔소리. 코너 좋다.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또 잔소리. 아니 왜냐면 저희 돌아가네. 채널을 왜 그래? 아니 막 돌아가 이게.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경치 보려고. 그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크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이제 뭔가 이 슈퍼커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바이크는 타면 탈수록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간접 경험을 하시고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인데 아니야 이건 처음 탔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마냥 신나서 달리고 좀 땡기고 좀 부주의하게 탔다면 이게 타면 탈수록 1년 2년 지나가서 이게 무서운 걸 진짜 깨달으니까 더 좀 뭐랄까 더 점점 무서워지는 게 뒤늦게 와. 그러니까 점점 몸을 사리게 되지. 처음에 뭐를 또 모르다 신난다 즐겁다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찔하고 무섭고 이거 진짜 한순간에 사고는 한순간에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탈 것에 재미를 붙이는 순간이 사고가 위험해요. 가장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년 정도쯤 되면 난 완전 이제 몸에 익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또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달 타면 이제 바이크가 몸에 익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평소보다 막 더 땡기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조심하시고, 타면 탈수록 진짜 도로의 위험 요소도 많고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오래 타시는 거를 저희는 원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나 힘들어. 힘들어실래? 나만 이거 이제 몇 만들까? 이거 얼마큼 남았어요? 이거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힘들어. 근데 이 길은 이뻐서 쭉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서 한 편에 다 할 거야? 한 편에 다 하거나 아니면은 한 편에 다 나눌까? 해야지. 뭘 또 나눠? 그런가? 말 너무 많다. 그냥 넘기자 빨리빨리. 근데 막 1시간짜리 이렇게 우리가 떠드는 거를 들으실 분들이 있으실까? 그러니까 넘기자고 빨리. 근데 이 길은 이쁘잖아. 우리가 어쩌라고? 차라리 도시달 오! 뭐야? 지금 뭐야? 지금 한참 얘기하는 도중에 온도계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방 안에 붙여놓은 온도계가 떨어져가지고 놀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슈퍼커플 채널을 준비하면서 원했던 거는 좀 이렇게 장시간 쭉 이렇게 힐링하면서 보는 느낌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도 안 봤어. 뭐 어차피 안 보면 어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도 이걸 원하는 사람은 또 볼 사람 보겠지. 어차피 이거는 꼭 누군가 봐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혹길을 갔었다라는 이제 추억을 남기는 목적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하고, 힘들면 우리는 쉬어도 돼. 근데 또 어떻게 그래?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럴 수도 있지. 심들면은 뭐 저 못한대. 고양이 저 째려오는 것 좀 봐. 저기서. 고양이가 왜 자꾸 이쪽을 쳐다보지?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눌까? 그래도 되지. 한 편에 다 하기에는 이날 일정이 너무 많았어. 오래서 일단 쭉 하고 저희가 적당한 부분에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굳이 그 소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왔다. 자, 이 산길을 나와서 다시 이쪽 길로 접어들면 아까 처음에 헤어졌던 길 있잖아요. 갈림길이 있었던 그 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곧바로 공주예요. 곧바로 공주가 아닌가? 산 넘고 넘어. 좀 더 가야 되는구나. 이때 저 때 많이 그래. 저 때도 운전 미숙했을 때요. 많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아직 텐데 익숙하지 않았을 살짝 때네. 무리해서 장거리 간 건 있긴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이날 가긴 했지. 저희도 좀 약간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볼 너무 기회가 별로 힘든 없었으니까. 날이었는데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 다 처음이어서 재밌긴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 갔다 오는 거. 너무 멀었어. 여기서도 다시 또 오른쪽으로 또 들어가네. 큰 길로 나왔다가 다시 또 오른쪽 산길로 또 가는 길이 있나 봅니다. 요렇게. 너무 오래돼 기억 안 나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쭉 가다가 여기서 약간 쉬어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포장 도로. 네, 근데 길이 나 처음 비포장 도로 갔어. 이 포장에서 비포장은 진짜 다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크고 4바퀴라서 큰 차이가 없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기어가듯이 가야 돼요. 나 저때 미끌렸어. 그래, 여기 미끌린 게 이따가 나올 거라. 그래? 아마 지금 누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절대로. 이거 봐. 다시 돌려볼까? 아니 지금 왜 그래? 이거 봐, 이거 잘못된 사례로 또 해줘야지. 난 처음 밟아봤잖아. 저기 확대까지 할 거야? 여기 자갈길이기 때문에 자갈길은 언제든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발을 미리 양발로 벌고, 맞아. 앞에 분처럼 양발을 벌리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이렇게 넘어질 때 그냥 고꾸라집니다. 하지만 이거 엄청난 순발력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넘어지지 진짜 않고. 순발력이 나 저때 너무 놀랬어. 순발력이 좋아서 좋았기에 망정이지. 미끄러지더라고. 거의 넘어지기 직전이었거든. 근데 막 달리다가 여기 천천히 가는데 감이 안 오잖아. 이렇게 뭐 20-30km도 10km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 감 떨어져가지고 천천히 간다는 오빠가 발 벌려 타라고 하는 것도 균형을 저때 몰랐었지. 아무튼 지금 이 화면이 멈춘 게 지금 저희 360도 카메라가 완전한 블랙박스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내 거 있는데 이게 카메라가 약간 불안정해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아쉽다. 누리 거 볼래? 응. 자, 누리의
커브에 달린 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다시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또 넘어지는 거 보려 그러지. 넘어지는 거 볼까요? 왜 또 그래? 자, 봐야지. 왜 이런 거 흔치 않은. 좀 이따가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어이구 본능적으로 진짜 피했네. 아무튼 이렇게 자갈길이나 모래, 위험해요. 흙길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천천히 가시고 이렇게 갈 때는 지금 이렇게 다리 벌려. 다리를 양발을 벌려 주셔야 돼요. 이래야 그 균형을 잡으면서 저속에서도 안 넘어지고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갈 봐서 위험해. 아무튼 여기 좀 공터처럼 이렇게 뜰이 돼 있는데 굉장히 넓고 자연 경치가 좋아요. 예뻤어요. 여기서 진짜 자, 1번 주차, 2번 주차. 아니네. 원래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가서 주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좀 몰랐잖아. 누리는 몰라가지고 그냥 혼자 단독. 나 내 옆쪽인 줄 알았지. 반대야. 이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휴식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서로 오토바이 구경했죠. 서로 오토바이 다 각자 개성 있게 꾸몄기 때문에 각자 오토바이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라이딩 가면 이렇게 두런두런 뭐 서로 오토바이 막 자랑도 하고 관심도 하고 이것저것 튜닝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지식 정보들을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라이딩을 혹시 기회가 되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라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날 굉장히 재밌었죠. 그리고 이날 여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저희는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거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